그래서 처음 오는 친구들은 수학상 시험을 한번 보고 왔을 거고, 선생님이랑 기존에 수업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반이 이어지는 거였고, 지금 뭐 6명밖에 없는데 아마 다음 수업 정도부터는 한 10명 정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좀 넓죠? 원래는 저쪽으로 배정받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밝고 쾌적할 것 같아서 이쪽 비어있길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한다고 그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스탠스로 지금 블랙라벨 수학상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책은 다 사왔나요? 이거? 블랙라벨 수학상? 다 사왔어요? 네, 오늘 이거 있어야 돼요. 수업하려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야? 네, 선생님 이름이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돼요? 최낙현 수학. 그 뭐 선생님은 유튜브를 그 수업 올리는 거. 네,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 지금 찍고 있죠. 녹화하고 있는데 이 수업 영상을 이쪽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해당 수업에 맞는 거를 집에 가서 복습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수업 시간에 졸거나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했을 때 또 이제 보충 자료로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한다, 자기가 뭐 방학 동안에 결석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한 그 오프라인 보충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최대한 보충을 해줄 건데, 이게 시간이 여러분들이 항상 다 프리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 수업이 4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뭐 하나 결석해서 빠졌다고 했을 때 그 4시간을 온전히 다 보충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도 선생님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뭐 무슨 일이 있다, 좀 늦을 것 같다, 지각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숙제를 오늘은 좀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5월 이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제 2020년 1월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랑 공부할 것은 이제 수학상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수학상을 어떻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느냐? 뭐 어머니한테 듣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그냥 엄마가 오늘부터 여기 가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 커리큘럼을 좀 머릿속에 있어야지, 담고 있어야지 공부할 때, 계획 세울 때도 수월할 거예요. 일단 수학상 우리 지금 블랙라벨 교재잖아요. 블랙라벨 교재 풀어본 친구 있어요? 이전에? 풀어봤어요? 종훈이? 안 풀어봤어요? 예원이 풀어봤어요? 조금 풀어봤어요? 언제요? 무슨 블랙라벨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 교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센, 일프 이런 거 말고도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뭐 마플, 자이스토리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는데, 어려운 걸로 치면 블랙라벨이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우면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교재가 이제 블랙라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최상위 난이도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거 단원을 보시면 10개 단원이 있거든요. 수학상을 10개 단원이 있는데 이거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낼 겁니다.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월 말까지 해가지고 방학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거 하루에 한 단원, 우리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들어있죠.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나면 언제쯤 끝나요? 언제쯤 끝나요? 3주. 3주라고요? 2번 오잖아요. 어? 2번 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아. 10단원. 5주 걸리죠? 5주. 5주면 어느 정도까지야? 한 2월 초? 여러분들 졸업 언제예요? 2월 어디? 2월 초에 보통 하지 않나요? 졸업? 아마 졸업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블랙라벨 이게 하루에 한 단원씩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할까? 내신.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는 한 3주 정도 남거든요. 3주 정도 남는데 이때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체 교재의 내용은 뭐냐? 강남 서초권에서 실제로 내신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고 풀어볼 만한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갈 겁니다. 근데 이때는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만. 이 블랙라벨 수학상은 전범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범인데 지금 이때는 이제 3주 동안에는 자체 교재인데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대비라는 거를 이때 1월, 2월 때부터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기 내신 대비를. 그리고 나서 이제는 3월부터는 뭐예요? 3월부터는 중간고사 대비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 중에 커리큘럼에 맞춰서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지금 스케줄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 뭐 했겠어?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3 겨울방학 때 뭐 했어요? 1년 전에. 중3 1학기 걸 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도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으면 3월 달에는 선행하다가 시험 기간 딱 한 3주 전, 4주 전 정도부터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랑 중학교 때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학할 학교들에서 내신에서 남들보다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려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올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오는데 내가 그냥 평소 하듯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4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4월 말에 보게 되는 중간고사 시험 이게 그럼 정말 중요하냐? 4월 말 중간고사 고등학교 전 범위에 걸쳐서 고1, 고2, 고3 내신 성적이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중간고사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선생님이 뭐 기존에 얘기해 줬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 비율이 2대 4대 4 혹은 2대 3대 5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비율이.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 반영 비율은 20%예요. 고등학교 내신의 대략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1학년 때 시험 4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5% 정도. 근데 그 5% 정도도 봐봐요. 전교 1등을 그러면 5점이라고 치자. 그럼 전교 꼴찌라고 하더라도 빵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있겠어요? 전교 1등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상위 20% 안에 들었다고만 쳐도 5점 중에 이제 80%를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면 4점? 정말 대략적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전교 1등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시험이기는 해요. 얼마 나지 않는 시험이야.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이 첫 시험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환산했을 때 받는 점수에 대한 비중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그래요?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이잖아. 그렇죠. 이때 성적 잘 받아놓으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을 딱 잘 받아놓으면 거기서 사실 떨어지기도 힘들어. 왜냐면 그 점수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시험 성적이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것만큼 또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 안 나오면 허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험 성적이라는 게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 받은 거는 기껏해야 중학교 시험 원점수일 거란 말이에요. 90점이면 90점, 100점이면 100점.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전교에서 몇 등이고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런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0점, 100점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긴 하겠지만 내가 뭐 90점 받았다. 혹은 뭐 60점 받았다. 이런 점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이제 20문제였었는데 뭐 절반 이상 맞은 친구도 있고 절반 이하로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점수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시험 성적에 비교해 보면 크게 못 미치는 점수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점을 받더라도 80점 중학교 시험 성적으로는 터무니없이 그렇게 뭐 터무니없다라기보다는 높지 않은 점수죠. 그렇죠? 만족스러울 수 없는 점수인데 내가 80점을 받았는데 80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전교생이 80점만 나만 받았어. 전교생 중에서. 그러면은 나는 전교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요. 그래서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 등수가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자 여기서 세하고 쓴 친구들 손들어 볼래요? 세하고 뭐 내일 결과 나오겠죠? 세하고 전교생 300명이라고 했을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0, 60명? 5, 60명? 뭐라고? 5, 60%? 5, 60%는 조금 많고요. 약 40%.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1등급이에요.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이 몇 퍼센트죠? 상위? 상위? 4%예요, 4%.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25명 중에 1등이면 1등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이거니 약 30명이 조금 넘어가니까 한 반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1등급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세화고 같은 경우는 300명 중에 120명 이상이 1등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반에 뭐 10명 정도는 1등급이 우습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반에 10몇 명씩 있는 1등급 이 친구들이 사실은 다른 고등학교, 평균적인 고등학교로 갔다면 반에서 1등이고 전교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들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제 내신을 본단 말이죠. 세화고가 약 그 정도 되고 다른 여러분들이 쓴 지원한 학교도 그 정도 됩니다. 꽤 돼요. 그러니까 뭐 상문고 같은 경우는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세화여고나 서문여고는 70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내신 점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때 굉장히 좌절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이 등급은 여러분 시험 보면 바로 등급 채점하고 등급 나옵니다. 이 등급은 올해, 작년이죠 이제 2019년 고1 학생들이 9월 달에 본 시험이니까 그 학생들에 비추어서 전국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등급이 몇 등급일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1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이 모의고사는요. 왜? 여기서 1등급이 안 나오면 학교에 여러분 학교 가면은 전국 1등급,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수십 명씩 있다니까요. 그들보다 아래라는 거야. 그러면 3등급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신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당연하게 1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시험인데 지금 당장 1등급이 안 나와도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 시험을 만약에 잘 봤어. 그래서 1등급 나왔어. 그런 친구들은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공부하면 되고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왔어.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오늘 시험을 미리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린 여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점수 나오려면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실력을 쌓으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랙라벨로 공부를 시작할 건데 블랙라벨의 난이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지금 해야 돼. 2월 달에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이거 블랙라벨 너무 어려워서 뭐 2문제 풀면 1문제는 못 풀겠어. 계속 뭐 한 페이지 보니까는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아.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 1월, 2월 달에 시간이 많은 시기에 도전해야 돼요.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기존에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블랙라벨 너무 어려워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문제도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거 생각이 안 나요? 자,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나는 기본이 안 돼 있어. 나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학습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3, 4월 달에 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상을 여러 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뭐 그중에서 기본적인 문제집 뭐 센 B단계 유형도 세분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치움 문제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개념 잡기 좋은 문제집이죠. 그러면 그 센 B단계를 여러분들이 100점 맞았을 때 하나도 안 틀려. 전부 다 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실력을 갖췄을 때 과연 고난도 문제를 풀면 풀리겠느냐? 풀릴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는 기본이 튼튼하고 기본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거를 개념을 확실하게 안다. 이거는 베이스야.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내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력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기본을 공부한다? 그런다고 그런 부분이 능력이, 실력이 개발되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문제를 풀음으로써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럼 내가 기본이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 약한 것 같으면 선생님이 자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라벨을 우리가 메인 교재로 갈 건데 블랙라벨에다가 플러스 클리닉 자료 나갈 겁니다. 이 클리닉 자료는 블랙라벨이 최상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일단 2단계로 나눠서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급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 그리고 상급 수준의 문제들 2개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고 중급, 상급이라는 거는 블랙라벨 문제는 최상급이라고 선생님이 치고 그러니까 블랙라벨보다는 한 단계나 한두 단계 미친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어떤 걸지도 몰라서 선생님이 일단 다 줄게요. 중급이랑 상급이랑 오늘은 다 줄게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클리닉 자료를 가져갈 수 있고 혹은 선생님 판단하에 줄 거예요. 그래서 블랙라벨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본을 다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클리닉 자료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클리닉 자료가 이거 말고 난 기본 됐어 완벽하고 베이스도 나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해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또 자료를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블랙라벨이 메인 교재인데 블랙라벨 외에 플러스 자료가 나간다. 근데 이것도 적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클리닉 자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이 자료 나눠주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수학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고, 2, 3 선행 과정을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앞으로 문과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든 이과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든 수학상은 메인으로 두시되 수학상 공부는 확실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메인으로 두시되 고, 2, 3 선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수투나
그 경우에 따라서 미적이나 확통 같은 과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1, 2월 달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커리큘럼이나 계획을 잘 못 세우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상담해 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상담 받으면 되고요. 어쨌든 선생님은 수학상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2번 화, 목 이렇게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화요일에서 그러니까 화목이 딱 텀이 화목은 이틀이고 목요일에서 그 다음 화요일까지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밸런스 조절 못할까 봐. 화목은 짧은데 목화는 길죠. 근데 거기에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단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조금 텀이 짧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공부하시고 시간대는 1시에서 5시에 원래는 1시에서 5시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중학교별로 방학을 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지금 방학을 했는데 아직 방학을 안 한 학교들도 있고 방학을 신반포중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1월 15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대가 약간 변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동이 있는 거냐면 일단 이 1시에서 5시는요 3시간 플러스 1시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시간이 본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1시간은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봤죠? 오늘 테스트는 좀 평소랑 달라요. 이렇게 시험 안 봐요. 매번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오늘만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시험 보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하고 여기 클리닉. 본 수업 시간은 이거예요. 블랙라벨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개념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 1시간 테스트 시간은 아마 문제가 보통 1시간까지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제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별로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훈련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쌓고 나서 해도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거를 제한 시간을 두고 테스트를 볼 그럴 시점은 아니고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은 선생님이 3월 이후에 충분히 시켜줍니다. 3월 이후에 그때 충분히 시켜주니까 시간 내에 못 풀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험 시작할 때 시간 별로 체크 안 하죠? 아직은 시간이 중요할 때는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면서 자기 질문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리닉은 꼭 1시간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수업 전에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수업 후에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만약에 숙제를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남겨서 할 거예요. 알겠죠? 남겨서 할 거고 그렇게 이제 1시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플러스 알파로 테스트랑 클리닉 진행한다.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이제 정해져 있는 건 4시간 동안 수업 시간인데 방학이 좀 늦다 보니까 오늘 수업도 그렇고 다음 주 수업도 그렇고 이거를 수업을 제 선생님이 늦췄어요. 단축 수업 하는 학교들이 하니까 방학 아직 안 한 학교들이. 그래서 이 본 수업 시간을 일단 이걸 3시에서 6시로 합니다. 3시에서 6시. 그리고 2시에 오는 친구들은 테스트를 미리 보는 거고 3시에 오는 친구들은 테스트를 후에 보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저녁에 또 학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3시에서 7시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은 뒤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3시에 6시 선생님 본 수업 할 테니까 이 전에 와서 시험을 먼저 보든지 아니면 끝나고 자기는 뒤에 시간이 되면 남아서 보든지 이건 선택적으로 하세요. 선생님은 학원에 한 12시, 1시 이쯤이면 와 있을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오늘은 고1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상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따 등급 확인을 해줄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단원 진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는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뭐 숙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시험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 수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전송이 될 거예요. 알겠죠? 문자 전송이 될 거고 선생님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제 블랙라벨 수학상 진행할 텐데 진짜 마음 굳게 먹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블랙라벨 어려워요. 마음 진짜 굳게 먹고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해서든 따라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거 한 단원에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씩 되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스텝 1, 2, 3랑 뒤에 이것이 수능 4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합쳐서 50문제씩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한 단원 푸는데 평균적으로 4-5시간. 평균적으로 4-5시간 걸릴 거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경험상 정말 잘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제로 전교권 3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한 2시간이면 끝내더라고요. 2시간이면 끝내는데 보통 친구들은 이제 4-5시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은 충분히 잡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막히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막히는 문제가 정말 많을 텐데, 문제 막혔을 때 이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고민하면 이거 숙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리미트를 설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간을 선생님이 정해주자면 5분. 5분까지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5분 정도는, 최소 5분 정도는 끄적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안 되면 별표 치고 가져오세요.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그런데 막 보자마자 뭐 30초, 1분 만에 별표 치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 최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깊게 할 때 고난도 문제 풀이에 대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보고 모르겠어, 이거 어려워 보여, 그냥 넘어가서 갖고 오면 블랙라벨을 푸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의 고민,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 풀리면 개념 까먹었어. 그럼 막 찾아서 공부하세요. 찾아서 문제 풀어보고, 내가 이 유형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나눠준 클리닉 자료부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해서 내 실력을 정말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최대 생각하는 시간 5분 정도는 못 풀어도 생각하시고, 5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못 풉니다. 숙제 못 해요. 특히 스텝 3에 나와 있는 문제들 정말 괴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3 다음에 이것이 수능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능은 오히려 쉽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어서 오히려 쉽고요. 스텝 3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스텝 2에서도 보시면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유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형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블랙라벨 칸과 칸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책에다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못 풀어요, 책에다가. 여기다가 이 안에다 조그맣게 풀려면은 문제도 어렵고 계산 과정도 긴데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 넓은 데다 쓰시고, 이 블랙라벨은 1, 2월 달에 5주 동안 하고 끝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학기 중에 다시 볼 겁니다. 이 블랙라벨,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블랙라벨을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있는 교과서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어디 학교든지 간에. 알겠죠? 그래서 이 블랙라벨 깨끗하게 쓰시고 연습장에 문제 푸세요. 이거만큼은.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들은 그냥 프린트 위에다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칸 충분하게 여백 줘서 할 테니까 선생님 클리닉 자료도 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오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재 오답, 테스트 오답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프린트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오답 노트 만들 필요 없고 내가 나눠줄 테니까 개별적으로 거기 위에다가 그냥 풀어요. 알겠죠? 그리고 검사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블랙라벨은 집에서 푼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텐데, 원래는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그 풀어온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풀어온 거 있어요? 첫 수업이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주고, 같이 문제들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에서 놓쳤던 그 세부적인 그 개념들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좀 풀어볼게요. 오늘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2단원 나갈 거예요. 1단원 전체? 1, 2단원. 네,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 전체.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디까지 풀어야 돼? 우리 새해 지금 1월 2일이죠. 여러분 결심했을 거 아니야. 2020년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작심 3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2단원 하는 걸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겠죠? 3일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단원 해봅시다. 조금 힘들겠지만 알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오늘 문제 많이 풀어줄게요. 스텝 1부터 해서 다 풀어요. 스텝 1 건너뛰지 마시고. 블랙 라이브러리 스텝 1은 센 B단계보다 어렵습니다. 스텝 1부터 차근차근 다 풀어요. 빼는 문제 없이.